안녕하세요. 명신보험 채널 대표 이성근 지사장입니다. 여러분, 보험금 청구 후 예상치 못한 거절 통보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보험금 청구 조사에서 고객님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이 어떻게 정당한 보험금 수령을 방해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구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결정적인 말실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중 보험금 지급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지속적으로 실용적인 보험 지식을 전달받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고액의 질병이나 상해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 심사팀이나 전문 조사인이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친근하게 접근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객이 부주의하게 던진 한 문장, 병원 기록에 포함된 짧은 메모, 혹은 수년 전 진료 내역 하나가 보험금 승인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평가 과정에서는 전화통화, 녹취 파일, 진료 차트, 이전 청구 기록까지 전부 심사 자료가 되므로 고객이 직접 언급한 내용은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됩니다. 보험사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대부분 불안해하며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와의 소통에서 특별히 경계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명확히 이해하셔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에 언급하면 안 되는 첫 번째 표현은 과거에도 동일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건데요. 수많은 고객들이 무의식적으로 꺼내는 이 표현은 보험사에서는 중대한 정보가 됩니다. 사실 예전에도 같은 곳이 불편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진술을 하는 즉시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규 발병이 아니라 기존 질병의 연속선상이 아닐까? 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 이전부터 있었던 질병으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담당 의사가 진단서에서 최초 발병이라고 기록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기존 질병의 진행 또는 악화라는 논리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한 고객이 중증 디스크로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신청 관련 통화에서 이전에도 간혹 요통이 있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이 말 한 문장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단정할 수가 없으나 보험사는 곧바로 기왕력 특별조사로 전환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험금 지급은 0원,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말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보험금 신청 기록, 의료기관 진료 내역, 국민건강보험 자료, 심사평가원 정보까지 모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심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거 의료 정보는 예상보다 훨씬 방대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발언은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히 과거 질병과 관련된 언급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욱 분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에 처음 나타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증상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언급하면 안 되는 2번째 표현은 온라인에서 확인하니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 신청합니다. 이런 진술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보험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신청 근거가 모호하다, 치료가 아닌 보험금 수령이 목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도 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약관상 근거가 애매하거나 의료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보험 사기 의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격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운전자 보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글을 발견했는데요. 이분은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가벼운 사고를 반복하며 계속해서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험사에 적발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블랙리스트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은 진단이 우선되고 그에 따른 보장 요건이 충족될 때 자연스럽게 지급되는 체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모방하거나 무리하게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을 받은 후 보험 상담사가 이 보험은 보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해 주었을 때 그 근거를 토대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장 항목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와 경위를 함께 제시한다면 정당한 보험금은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사에 언급하면 안 되는 세 번째 표현은 단지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에 방문했습니다 입니다. 특히 이 표현은 종합검진, 내시경, MRI, CT, 초음파 검사 이런 검사 신청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보험금이 완전히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보험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치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손보험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에 한해서만 보장합니다. 즉, 치료 목적이 분명해야만 보험금 수령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진료비가 청구되었더라도 예방 차원의 검사, 단순 건강 체크, 증상 없는 정기검진 등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치료 목적이 확실한 경우라면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므로 부주의한 한 문장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건강관리 목적으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받고 그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차트와 문진표 전부에 무증상 정기검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었습니다. 보험사는 건강 유지를 위한 단순 검사로서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보장 범위가 아니다 라는 회신을 했습니다. 실제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복부 통증이 있어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 시 의료진에게도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는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없는 증상을 조작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실손보험은 진단과 치료가 있을 때만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보장받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작은 분쟁이라도 발생하면 불필요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명확히 설명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순조로워집니다. 보험사에 언급하면 안 되는 네 번째 표현은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입니다. 보험금 신청 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상담 직원에게는 단순한 배경 설명으로 들릴 수 있지만 보험사 심사팀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보험사 입장에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질환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는 이런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라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영보험약관에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면책입니다. 즉,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직접 언급하는 순간 민영보험사는 이를 산재보험 대상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을 보험사가 정신적 요인에 의한 자해성 질환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상해, 정신적 장애, 자해, 자살 등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유의해 주시고요. 보험사에 언급하면 안 되는 5번째 표현은 원래 보험금 받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입니다. 이 표현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 있는데요. 피보험자가 조사 과정에서 저는 원래 보험금은 생각도 안 했고 단순히 치료만 받았는데 주변에서 신청하라고 해서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것을 자기 모순적 진술, 신뢰성 결여로 받아들이고 심한 경우에는 보험 사기 의심 사례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신청은 단순히 병원 영수증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목적과 약관 충족, 신청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보험금 받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치료만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장 사유가 불분명하다, 본인 스스로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의 발언은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근거이죠. 근데 이걸 스스로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면 보험사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거절 사유로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들은 고액 신청이나 반복적인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통화 녹취, 진술의 일관성, 과거 병력과의 연관성까지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면 보험사는 보장 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의적 신청이나 도덕적 해이로 의심되는 사례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은 피부과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받을 의도는 없었는데 지역 모임에서 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를 보험사는 치료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했고 심사 과정도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의 진단서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와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더해져 보험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신청을 할 때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사에 하면 안 되는 5가지 표현. 첫 번째는 예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보고 신청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방 차원에서 병원에 갔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자, 5번째는 보험금을 받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5가지 표현이 실제로 보험금 거절 사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보험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치료 과정도 힘들고 신청 절차도 복잡한데 부주의한 한마디로 정당한 권리를 잃는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보험금 신청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영상이라면 저장해 두셨다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